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입니다. 범퍼랑 그릴에 디테일의 변화가 있고요. 본니 뒤에 자리 잡은 제네시스 엠블럼,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쭉 연결되는 캐릭터 라인 같은 것들도 여전히 유효한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는데, 이 상품성 개선 모델이나 페이스리프트 할 때 변할 줄 알았는데 잘 안 변합니다. 그릴의 디테일도 좋아졌는데 특히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이 부분이거든요. 딱 눌렀을 때 전동으로 이렇게 충전구가 열리고 닫히는, 이게 가장 마음에 듭니다. 덜렁덜렁하는 그런 이 마개가 아니고요, 깔끔하게 이렇게 딱딱 체결될 수 있게 돼 있어서 AC/DC라고 구분도 잘 해뒀고요. 이 부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인디케이터도 표시, 이 패턴 같은 것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버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전동화 돼서 딱 닫히고요. 진짜 이렇게 GV70 정도에서는 이런 구성으로 갔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키 언락을 했을 때 LED로 구성된 주변 조명들이 잘 비춰주는 편입니다. 앞뒤도 손잡이에 간접 조명도 포함되어 있고요. 포들램프는 제네시스 엠블럼을 포함하고 있고 근사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어를 열었을 때 리플렉터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밝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풋램프가 배려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실내등, LED로 구성된 실내등이 굉장히 밝아서 구석구석 잘 비춰주고요. 앞좌석을 열어보면 여기에 리플렉터가 있기는 한데 안쪽에 LED가 내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역시 앰비언트 라이트가 밝고, 이 퍼들램프는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 있어서 타고 내릴 때 아래쪽까지 꼼꼼하게 잘 비춰주고요. 앞쪽은 풋램프도 잘 반영이 되어 있고, 앰비언트 라이트는 앞뒤 도어, 크러쉬패드 좌우측에 측면에 보시면 깊게 자리 잘 잡고 있습니다. 헤드램프는 MLA 타입의 LED인데요. 비는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촘촘하게 꽉 찬 느낌이 좋고요. 상향으로 변동을 했을 때에도 광원의 폭이 줄어들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광원의 폭과 직진성을 놓고 보면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게 없죠.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입니다. DRL과 방향지시등은 그 기능을 같이 하고 있고요.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에도 LED로 방향지시 등 챙겨줬습니다. 별도의 안개등은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이 MLA 방식의 LED 헤드램프 특성을 보시면 잔상 같은 것들이 안 보입니다. 바로 아래쪽에도 잔상 같은 것도 거슬리는 거 전혀 없고요. 바깥쪽에 나와서 보니까 색온도는 너무 밝지 않아서 완연한 백색보다는 자연광보다 조금 백색에 가까운 그 중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시야가 밝으면서도 피로도도 그렇게 높지 않은 편입니다. MLA 방식의 헤드램프는 한번 밝은 LED 헤드램프의 구성의 LED 램프를 한번 이렇게 모았다가 다시 한번 쭉 펼쳐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런 렌즈들이 촘촘하게 여러 개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석과 조수석의 상하향은 물론이고요. 지금 작동을 한번 시켜봤는데 바로 상향으로 전환이 됩니다. 선행하고 있는 차량이나 마주오고 있는 차량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 운전석과 조수석을 각각 상하향 개별 컨트롤을 해주니까 시종일관 꾸준하게 밝은 야간 시야를 안전하게 잘 확보해 줍니다. 반응 속도도 굉장히 좋죠. 별도의 조사각 조절 장치가 필요 없는 이유는 야간에 이렇게 오토 모드로 전환시켜 보면은 바로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 광량이 어느 정도 있는 데서도 유연한 반응이 인상적이었지만요, 무엇보다도 아주 어두운 곳에서 마치 무대 위에 이 커튼이 쫙 펼쳐지듯이 이렇게 유연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전환시켜 주니까 야간에 이 주변 광량이 많이 확보되지 않는 곳에서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테일램프와 방향 지시 등 번호판 보조 등은 모두 LED 구성이고요. 트렁크 공간도 여유는 괜찮고요. 이렇게 층층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수납하기가 좋습니다. LED 조명도 꼼꼼하고, 이 부분이 이렇게 딱 고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막 덜렁덜렁거리면 고정이 안 되면 사용하기 불편한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고정이 돼서 사용이 편리합니다. 측면에서 보면 앞에서 봤을 때보다 차가 조금 더 커 보이기는 하는데 그렇게까지 부담스러운 느낌은 아니고요. 캐릭터 라인들도 잘 잡혀 있고
옆에서 보면 앞뒤 오버행도 그렇게 길지 않으면서 전장에 비해서 휠 베이스가 넉넉한 편이기 때문에 제법 좀 스포티한 이 비율을 상용차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 없던 국산차에서 전에 없던 매력적인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SUV다라고 하면 휠 아치 부분이나 이 사이드 스커트 색깔을 달리해가지고 좀 붕 떠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 차들도 있는데, 바디 컬러랑 같이 이 크레딩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도심형에 가깝다, 좀 세련된 느낌이 든다, 고급스럽다, 이렇게 평을 드려볼게요. 휠 타이어는 앞뒤 사이즈 같고요. 휠은 20인치고 타이어는 265, 45, 20입니다. 사이드 스커트 별도의 기교를 부리지 않고 크롬으로 두껍게 라인 하나 주고 있는데 과하다는 느낌은 안 들고요. 아웃사이드 미러는 도어에 플래그 타입으로 고정을 해서 안쪽에서 개방감을 조금 더 가져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유리 주변부 몰딩은 그냥 전통적인 크롬이고요. 완전히 반딱반딱하진 않습니다. 루프렉도 은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이 루프에서부터 쭉 떨어져서 뒤쪽으로 연결되는 이 라인과 쿼터 글라스가 전 개인적으로 되게 예쁜 것 같더라고요.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 더 안정감 있고 넓은 느낌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면 또 캐릭터 라인들이 꽤나 정교하고 좀 과감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볼 수도 있습니다. 스포일러도 큼직하고요. 이 안쪽으로 와이퍼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밖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디지털 룸밀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카메라가 유리 안쪽에 자리 잡고 있으면 오염이나 흠집 같은데, 특히 이제 오염 같은 데서 조금은 더 자유로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줄로 연결되어 있는 브레이크 등은 이제 아래쪽에 구분되어 있는 방향 지시등이 아니고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부분 지적을 했는데 잘 반영을 해준 것 같고요. 뒤에서 봤을 때에 이 두 줄로 되어 있는 테일라이트가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전체적으로 좀 폭 넓게 딱 벌어진 남성의 어깨 같은 그런 안정감을 보여줍니다. 범퍼의 디테일도 바뀌었는데요. 보다 더 고급스럽고 안정감이 좋고요. 특히나 이 크롬 라인을 쭉 연결시켜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안정감 좋습니다. 후진등은 LED 구성이고요. 위쪽에서 버튼을 살짝 누르면 전동 테일게이트를 오픈할 수가 있습니다. 속도나 소음 같은 것들도 적당하고 안쪽의 공간도 내연기관 대비 그렇게 나쁘다는 느낌은 들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분명한 이 전동화의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패드 같은 것들도 두툼하고, 안쪽에 펑크 소리 킷이나 V2L 연결하는 라인, 그리고 소화기 같은 거 꼼꼼하게 잘 챙겨뒀습니다. 스티로폼으로 잘 짜여져 있고 패드 자체도 두툼하게 구성이 좋죠. V2L은 여기 보시면은 250V 이렇게 돼 있고요. 커버링도 꼼꼼합니다. LED 조명에 12V 파워 아울렛도 아래쪽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기지 스크린을 제가 지금 달아놨는데요. 여기서 레버를 잡아당기면 2열 등받이를 이렇게 간단하게 접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러기지 스크린 자체도 제거해서 보면은 차박이나 솔캠 같은 거 하시는 분들한테 결코 나쁜 공간은 아니죠. 측면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플랫하진 않고 살짝 이 슬로프가 형성이 되긴 하는데 그렇게까지 과하진 않습니다. 2열 등받이 접었을 때 전체적인 공간감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요. 위쪽에 보시면 리플렉터도 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LED 조명 추가해 놨습니다. 버튼 누르면 전동 트렁크 닫을 수가 있고요. 스마트 키는 제네시스의 다른 차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겉에 패턴은 동일하고요. 위쪽이 없고 이 측면에 대부분의 기능 스위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깥쪽도 손잡이의 스마트 키락 언락 기능은 뒤쪽에 음각 처리, 그리고 앞쪽에도 동일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요. 도어는 적당한 두께인데 여닫았을 때는 조금만 더 묵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불안하거나 불편할 정도는 아니고요. 실내는 여러가지 컬러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블랙 컬러가 제일 무난하죠. 그리고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의 유리 면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실내에서의 개방감은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도어 쪽부터 살펴보면은요, 기존의 디자인 유지하면서 이렇게 타원형으로 길게 뻗어 있죠. 라운드 처리 잘 되어 있고, 앰비언트 라이트는 낮에 보더라도 보일 정도로 독특한 패턴이 아주 인상적이고요. 큼직하게 잘 자리하고 있습니다. 시트는 2개까지 메모리가 가능하고요.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 채택해주고 있습니다. 이 맥포켓 크기는 좋은데 각도만 조금 더 벌려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플레이트 상단에 제네시스 레터링, 그리고 금속 재질로 덧대져 있습니다. 시트는 운전석 조수석이 동일한 구성인데요, 참 좋습니다. 마사지 기능이 운전석 조수석에 다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했고요. 안장의 길이 조절까지 풀 전동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날개 조임도 조절이 가능하고 4웨이 타입 럼버 서포트 기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안장의 날개 부분은 많이 튀어나온 것 같지 않지만 등받이의 날개는 꽤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몸을 기본적인 이 시트 구성도 잘 잡아주면서도
날개 조인까지 조절이 되니까 그 부분 참 편했습니다. 헤드레스트는 제 체형에 정말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쿠션감도 이 정도면 딱 좋았고요. 센터 터널은 적정한 높이를 유지하고 있고 라인이 이렇게 되게 편안하게 구성이 되어 있죠. 완만하게 살짝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균형감 있게 잘 배치되어 있습니다. 가속 페달하고 브레이크 페달은 보시면 금속하고 고무가 혼합이 되어 있어서 좀 스포티한 느낌들 담아주고 있고요. 현대자동차 차량들 보면 이렇게 선이 보이는데 저 부분은 조금 좀 처리를 신경 써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풋레스트의 각도나 길이 적절하고요. 이런 패턴 같은 것들도 고급 시계의 이 체인 같은 그런 느낌을 전달을 해줍니다. 레버 잡아당기면 본인 오픈 가능하고요. 무릎 에어백 기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4웨이 전동 지원해주고 있고 퓨즈박스 그리고 위쪽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명 밝기 조정할 수가 있고요. 안쪽에서도 충전구를 열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 전동 테일게이트 컨트롤, 그다음 자세 조정치 온오프 기능들, 이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는 안쪽 장식에 이 라인을 해치지 않으면서 요소요소의 기능을 편리하게 잘 배치를 해줬죠. 앰비언트 라이트는 낮에 보더라도 선명하게 보이시죠. OLED 디스플레이 파노라마 타입으로 길게 쭉 뻗어 있는데 이 부분만 보더라도 뭐 기존보다 확실히 업그레이드 됐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스티어링 휠은 제네시스 라인업의 다른 차량들과 공유하고 있는 D컷인데요. 스포티한 느낌이 참 좋습니다. 100% 충전을 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는 461km고요.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470km까지 주행 가능한 걸로 나옵니다. 전원 스위치는 버튼 타입이고요. 전기차답게 초기 전원을 온 했을 때 아무 소리나 아무 진동이 느껴지지 않는 장점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죠. HUD는 크기나 폰트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 잘 담아주고 있는데 조금만 더 키워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OLED라서 확실히 좀 또렷한 느낌이 좋고요. 눈이 아플 정도의 또렷함은 아니지만은 어쨌거나 누구라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또렷함은 충분합니다. 좀 전에 보신 형태로 내비게이션을 전체 화면에 다 이렇게 연동해서 띄울 수도 있고요. 또 전통적인 그 클러스터의 구성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도 있습니다. 후측방 모니터링도 기본 적용이 돼 있고요. 이 에어백 부분에 가죽 감싸기가 되어 있는데 너무 고급스럽고 좋죠. 개인적으로 굉장히 선호하는 타입입니다. 스티어링 휠 좌측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정리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부스트 기능도 있어서 조금 더 재미있게 차량을 운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스틱 타입 스위치 마무리 같은 것들도 되게 꼼꼼하고 요 끝에 패턴은 만져보면 조작감이 참 좋더라고요. 와이프 컨트롤도 마찬가지의 구성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은 사용하기 편리하게 구성이 잘 되어 있고요. 이 아이콘 같은 것들도 요소요소에 잘 배치를 해줘서 누구라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네시스의 기존 사용자나 현대기아차에 익숙하신 분들한테는 더없이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되겠죠. 되게 깔끔하면서도 직관적이고 이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느낌들이 좋거든요. 스트리밍 관련된 서비스들도 충분하게 잘 담아주고 있고요. 팟빵 오토나 뭐 멜론 같은 것들 그리고 DMB까지 다 가능합니다. 빌트인 겟 옵션으로 추가가 되어 있고요. 무드 큐레이터를 통해서 실내의 분위기를 뭐 바이탈리티, 딜라이트, 케어, 컴포트 이렇게 나눠가지고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뱅앤올룹슨 사운드 시스템이 채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작동을 시켜보면 디퓨저까지 이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들 좋습니다. 세차 모드 기본으로 적용이 돼 있고요. 시트도 운전석하고 이 조수석을 여기서 각각 컨트롤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참 센스가 좋은 것 같습니다. 날개 조임이나 안장의 이 방석의 바깥 부분도 등받이, 안장, 날개 조임 모두 다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카트홈 기능도 있고 매뉴얼은 이 안에서 충분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후진했을 때의 어라운드 뷰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증간 항시를 사용을 해가지고 주변부를 조금 더 입체감 있게 볼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 워킹을 좀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도 되게 유연하게 반응을 해줘서 사용이 편리했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뱅앤올룹슨인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고음, 중음, 저음 각 영역대의 이 뛰어난 질감이 참 좋고요. 입체감이 좋은 것 같습니다. 고음에서의 찰랑찰랑한 느낌, 중저음에서 단단하게 받쳐주는 전체적인 밸런스도 좋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입체감, 귓가에 굉장히 가깝게 들리네요. 이 디자인의 라운드 형태의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에어벤트랑 주요 기능들, 버튼, 이 터치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물리키는 지금 보시는 이 비상등 스위치 가운데 삼각형으로 자리하고 있고, 튠 기능하고 볼륨 컨트롤은 돌리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약간 이렇게 이 각도도 있지만 운전석적으로 살짝 꺾어져 있어서 보기도 굉장히 편안했고요. 공조 장치는. 그다음에 온도는 돌려서 컨트롤하고, 오토 모드, 열선하고 통풍은 각각 3단으로 이렇게 터치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디퓨저도 여기서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하죠. 드라이버 온리라고 해서 공조 장치를 드라이버한테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파킹 센서 온오프, 이 카메라 선택하는 기능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터레인 모드 4가지 있고요. 오토 모드, 스노우 샌드 이렇게 4가지 있고, 드라이브 모드는 컴포트, 에코,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 이렇게 4가지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컨트롤러는 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 같이 이렇게 조그 셔틀 타입이라 혼동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 디테일이 좀 다르죠. 크기도 조금 다르고 조작감도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메인 컨트롤러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빠릿빠릿하게 동작하죠. 홈하고 메뉴, 그 다음에 백은 이 하키가 나와 있고요. 오토 홀더는 버튼 타입이고, P로 정차해 놓은 상태에서 이 주차가 좀 좋지 않을 때 강제로 밀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N으로 여기서 버튼으로 눌러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D에서 N까지 한 방에 넘어갈 수 있고, P는 버튼 타입이고요. 이 지문 인식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 NFC 포함하고 있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에 UVC 컨트롤을 이 안쪽에서 보이시죠? 가능하고요. USB-C 타입으로 충전하고 입력 단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트레이가 있어서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LED 조명도 꼼꼼합니다. 암레스트 자체도 되게 디자인 면에서 예쁘고요. 자연스럽게 팔을 거치할 수 있어서 편했습니다. 조석 수납은 잡아당기는 방식, 천천히 떨어지고 안쪽에 공간 좋고, LED 조명에 이런 카펫 같은 재질, 볼펜 같은 거 고정할 수 있는 센스도 좋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낮에 봐도 선명하죠. 위로 올라가는 내장재 신경 많이 썼고요. 선바이저 크기 적당하고, 이 클립 같은 것들도 꼼꼼합니다. 조명은 LED가 이렇게 거울 커버랑 연동이 되어 있어서 사용이 편리했고, 거울 크기가 시원시원하죠. 노이즈 캔슬링 센서 여기 보이실 거고요. 실내등은 LED, 풀 LED로 구성이 되어 있고, 썬루프는 아웃슬라이딩 방식이고, 유리하고 이 전동 이너 커튼까지 모두 다 전동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거울은 지금 디지털로 보고 있어서 선명한 화면 보실 수가 있고요. 일반 거울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형태로 거울 볼 수 있어서 이 깔끔한 시야 확보가 가능하고요. 그냥 일반 거울 보시더라도 테두리 부분이 얇고 투명하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시야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바깥쪽 거울은 하우징에 비해서 거울이 조금 큰 편이고요. 광각기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은 아니지만은 시야가 답답하지도 않죠. 뒷좌석입니다. 도어 사이즈는 그렇게 많이 크지 않고요. 개폐각은 조금 큰 편에 속합니다. 이중접합 차음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끝까지 다 내려가진 않고요. 수동으로 선쉐이드도 꼼꼼하게 잘 갖춰놓고 있습니다. 이런 안쪽에 이 패드 같은 것들도 패턴을 적용을 해줘서 디테일이 괜찮죠. 맥포켓 크기 좋고, 이 제네시스 레터링 되어 있으면서 금속으로 덧대져 있습니다. 가운데 턱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발 공간, 무릎 공간의 여유 충분히 확보 잘 되어 있고요. 안장은 각도 조절이 지금 이 정도 가능하거든요. 꽤나 이 조절폭이 크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에서 뒷좌석에 앉았을 때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ISO 픽스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암레스트는 잡아당겨 보면은 컵홀더 오픈 타입으로 2개 있는데, 제네시스 이 GV70 정도 되면은 가격대도 있고, 이게 이렇게 닫혀 있다가 눌러서 이렇게 펼치거나 뭐 여기서 펼쳐서 쓰는 그런 형태로 업그레이드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승하차도 편리했고요. 발 공간, 무릎 공간에 여유 좋고, 이 맥포켓도 이런 그물 타입이 아니고 조금 더 고급지게 해줬으면 어떨까 싶어요. 에어벤트 가운데 위치하고 있고요. 바람의 세기, 온도 조절, 그리고 포지셔닝 같은 거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열선하고 통풍은 각각 3단으로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아래쪽에 USB-C 타입으로 충전 단자 2개 잘 갖춰놨습니다. 릴렉스 컴포트 기능은 없지만은 기본적인 워크인 스위치 자리하고 있고요. 이 측면의 패턴은 낮에 봐도 되게 독특한데요. 앰비언트 라이트랑 매칭이 좋습니다. 뒤에서 봤을 때 전체적인 디자인은 기존 디자인 틀을 유지하면서 요소에 새롭게 적용된 제네시스의
엠블럼이라든가 스티어링 휠, 그리고 OLED 디스플레이 이런 부분들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해주고 있죠.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도 크기에 대한 부담감은 없습니다. 딱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GV70 정도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 가지고, 예를 들면 뭐 페리세이드라든가 GV80으로 올라가게 되면 차량 크기에 대한 약간의 부담과 적응 시간이 필요한데, 요 사이즈까지는 딱 좋습니다. 내연기관 베이스 전기 차량 중에서는 완성도가 개인적으로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오토 스탑 앤 고라든가 가다 서다를 반복할 때 기분 나쁜 어떤 움직임이나 엔진 회전음 뭐 이런 것들, 아이들링 상태에서의 거슬리는 것들,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전기차의 장점과 내연기관의 장점을 잘 살린 매력적인 모델로 보여집니다. 일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는 딱 400km, 400km로 알려져 있고요.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는 4.5 kWh당 4.5km 정도 주행 가능하고, 이 고속도로에서는 3km대 후반 정도로 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도심에서 그냥 전비에 신경 그렇게 크게 쓰지 않고 평상적으로 제 운행 스타일로 주행을 하게 되면은 4km 중반에서 한 5km 초반 정도?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지금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그래서 완전한 겨울철보다는 조금 전비에 있어서 유리할 걸로 보여지는데, 실 전비는 4km대 후반 정도 보시면은 정확할 것 같아요. 지금 날씨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고, 정확한 전비는 사실 전기차 사계절 지나고 1년 평균 내봐야 알 수 있죠. 앞쪽에는 맥퍼슨 스트롯, 뒤쪽에는 멀티링크의 서스펜션 구조인데요. 내연기관 때도 승차감이 참 괜찮았지만 방금처럼 과속방지 턱을 넘어서 보면은 전기차 특유의 그 바닥 쪽에 배터리가 무게 배분에서 유리하게 쭉 넓게 자리하면서 이렇게 깔리다 보니까 아래쪽으로 좀 당겨주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속방지 턱을 넘으려고 할 때 넘고 나서의 뒷마무리 같은 것들도 굉장히 탄력적이면서 깔끔합니다. 다시 한번 과속방지 턱 넘어봐도 되게 매끈매끈한 느낌이 좋았습니다. 차량의 힘은 마력이랑 토크로 환산을 해보면 약 481마력, 2마력 정도의, 토크는 71.4kg/m 정도 되는데요. 차량 공차 중량 감안해 보더라도 힘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도심 주행, 그리고 조금 과격한 와인딩 로드, 고속도로 주행에서도 크게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전기차의 장점이다라고 하면, 이 도심에서 아이들링 상태나 뭐 가다서다 반복할 때 특별히 이제 거슬리지 않는다라는 거, 소음이나 진동에서의 유리한 점이 있고, 일반 모드에서도 이렇게 쿡 지려 밟으면 순간적으로 이 치고 나가는 요런 이 폭발적인 토크감, 가속감 같은 것들은 내연기관에서 솔직히 이렇게 짧은 구간에서 팍 치고 나가는 이런 이 경쾌한 토크감을 느끼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감내할 부분이 있는데요. 내연기관 대비 전기차들은 유지할 때, 전기차 충전하는 데서의 비용도 좀 아직까지는 괜찮고 해서 이런 부분에서 참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을 지금 끈 상태고요. 하나씩 켜볼까요? 요건 이제 약간 미래지향적인 전기차 사운드, 그리고 헤리티지 블랙이라고 있는데, 요건 이제 약간 엔진 내연기관 그 돌아나가는 특유의 느낌들, 그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에서는 일단 전기차 호라이즌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는데, 전기차 특유의 그 비행기 우웅하는 그 소리 하나 있고요. 지금 제가 선택한 헤리티지 블랙은 내연기관의 엔진 사운드를 아주 그럴싸하게 잘 구현을 해주는데요. 일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는 공식이 400km인데요. 지금은 82% 정도 충전을 한 상태인데, 이렇게 타더라도 뭐 300km 후반 정도는 여유 있게 주행할 수 있는 걸로 나옵니다. 제가 풀 충전 2번 진행을 해 봤는데요. 100%까지 채워보면은 420에서 430 그 사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400km 안쪽으로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게 되는데, 정확한 평균 전비는 1년 정도 전기차는 확실히 운행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풀타임 사륜구동 방식을 채택해주고 있는데, 이 느낌이 마치 이 전륜 베이스 차량들의 스티어 성향이 살짝 느껴지는 것 같으면서 순간적으로 탁 뉴트럴하게 잡아주는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빠릿하게 반응을 해서 좋았습니다. 내연기관보다 확실히 전기차들이 이 그립 컨트롤에 대한 반응, 노면에 대한 이 반응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빠릿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정교하다? 조금 더 정교하다. 내연기관 대비 조금 더
정교하고 예민하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코너링에서의 안정감도 좋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사용을 할 때 여러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실사, 바깥쪽에 실사를 보여주면서 그 위에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길 안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띄워 넣어서 제가 중첩시켜 놨는데요. 요 부분에 대해서 아니 뭐 눈으로 보이는데 굳이 뭐 화면에서 이렇게 볼 필요 있냐 막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차량에 가까이 붙었을 때 눈앞까지는 지금 앉으면은 저는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이 끝이 안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요 안에서 확인할 수 있어서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을 그렇게 하시면은 꽤 괜찮습니다. 도심 주행에서도 크기에 대한 부담감이 없고 승차감도 편안하고 좀 고급스럽게 세팅이 돼 있어서 좋았는데요. 고속도로에서의 출렁임이라든가 이 고속 크루징을 했을 때의 피로도 같은 것들도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지금 공기압은 38에 맞춰두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 약간 타이트하다라는 느낌? 튄다까지는 아니에요. 왜냐면 무게도 이제 어쨌든 2톤이 넘어서고 배터리가 가운데 아래쪽에 이렇게 쭉 넓게 깔려 있다 보니까 내연기관 대비 확실히 이 무게 배분이라든가 코너에서의 안정감은 이 전동화 모델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건 느껴집니다. 차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으셔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토크감 같은 것들에서 시원시원한 느낌들도 역시 분명한 매력이 되겠죠. 드라이브 모드는 총 4가지 지원을 해줍니다. 마이 모드, 스포츠, 컴포트, 에코 이렇게 있는데 모드 간의 편차 극명하게 잘 구분 지어놨고요. 터널 안에서 지금 주행을 해보고 있는데요. 아스팔트 포장이 아닌 시멘트 포장의 터널이고요. 한 100km 정도로 이렇게 달려보면 풍절음이나 공유âm 같은 것들 크게 거슬리지 않습니다. 시속 한 120, 130 넘어서서 그 이상으로 가야 그때부터 이제 조금 거슬리기 시작을 하고요. 앞뒤 모두 이중접합 차음률이 적용이 돼 있고 이 실링 같은 것들도 되게 좀 치밀해요. 밀도 있다고 표현을 드려볼까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신경 많이 썼다라는 느낌이 들고, 타이어 자체도 저소음의 저저항이 적용이 돼 있지만은 바닥에서 이제 워낙 방음 MVH에 대해서 괜찮았는데 거기에 배터리가 이제 또 딱 블러킹을 해주니까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마찰음, 타이어 마찰음 같은 것들이나 기타 뭐 자지구리와 노면 소음 같은 것들의 억제가 굉장히 좋은데요. 회생제동은 0레벨에서 3레벨 그리고 한 단계 더 업 시키면 맥스라고 표현이 되면서 아이페달 모드가 작동을 합니다.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한데요. 사실 뭐 고속도로 주행에서는 그렇게까지 뭐 많이 저는 사용하지 않았는데 도심 주행에서는 꽤 쏠쏠하게 쓸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 가속 페달 하나로 가속과 감속 거의 정차하는 것까지 지원을 해줄 정도로 회생제동의 담력이 강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활용하시면 급격하게 천천히 떨어지는 배터리 잔량과 주행 가능 거리를 확인할 수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브레이크의 반응은 초반부터 담력 좋은 편에 속하고요.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이 회생제동을 여러가지 형태로 뭐 0레벨에서 3레벨까지 조절도 좀 하시고 오토 모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페달 모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활용을 하면 이 기본적인 제동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장기간 차량을 보유한다라고 했을 때 이 브레이크 계통의 뭐 패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비 주기를 조금 더 길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 봅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와의 거리 조정 4단계로 구분이 되고요. 단계마다의 간격 유지 정확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방향 지시 등만 동작해도 이렇게 차선 바뀌는 이 기능도 꽤 유용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코너라든가 언덕이나 오르막 그리고 선행하고 있는 차량이나 이제 뒤에서 후미 차량이 가깝게 오고 그러면 막 잘 안 되고 그랬었는데 뭐라고 그럴까요? 실생활에서 이제 좀 사용을 할 수 있겠다, 간간히 좀 쓸 수 있겠다 정도는 되는 것 같고요. 그 차선 변경할 때의 이 움찔움찔하는 순간적인 그런 약간의 이질감 이런 것들도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자연스럽고 사용하기 편했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 가속 페달 힘을 줬을 때 이렇게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느낌도 굉장히 좋고요. 이 부스트 기능이 있습니다. 이때는 꽉 이렇게 몸이 눌릴 정도로 압박이 심하게 느껴진다, 이 정도로 굉장히 토크감이 좋고요. 급격하게 차선 변경 같은 거 해보면 내연기관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이렇게 롤링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좌우로 쓱쓱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내연기관 대비했을 때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도로 안정감이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전비는 복합 기준으로 킬로와트당 4.2kg고요. 고속도로에서는 3.9kg인데 제가 이 시승하는 동안에 4일 정도 지금 타봤는데요. 시승하는 동안에 3kg대 전비는 잘 안 보였어요. 고속도로에서 좀 초고속 주행도 해보고 뭐 이 제로백 같은 것도 가속력도 좀 중간중간에 살펴봤고요.
속도를 그렇게 평소보다 낮게 세팅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리 안 나와도 4.1, 2 정도? 4km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았고요. 고속도로에서도 에코모드 사용을 하고 회생제동까지 적절하게 컨트롤 해가면서 운행을 해보면은 4km 후반에서 간헐적이긴 했습니다만 5km 초반도 5km 초반도 저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제가 시승했던 요 날짜에 이 정도의 날씨에서는 4.3에서 4.6 요 사이에 연비, 고속도로 주행 연비 기록을 해줬고요. 도심 주행이나 고속도로에서도 매력이 있었지만 이 국도 주행에서도 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크기도 그렇고 출력도 좋으니까 크기에 대한 부담감은 없으면서 좀 다이나믹한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을 정도의 출력, 마력과 토크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만족도도 좋습니다. 코너링에서 내연기관 대비 조금 더 잘 버텨준다? 이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가속 페달에 조금 더 힘이 들어가는 건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시트는 앉았을 때 좀 안락하고 편안하다. 이 착자감 자체가 기존의 자동차 시트보다는 약간 응접실에 있는 거실의 소파? 그런 느낌에 가깝도록 구성을 잘 해줬기 때문에 외관에서 보여지는 좀 컴포트한 느낌들, 그리고 소재에서도 신경을 많이 썼고요. 제 개인적인 체형에서는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허리 부분도 4A 타입 럼버 서포트가 아주 이 세팅하기도 좋았고요. 그리고 날개 조인 부분까지 스포츠 모드 하면 기본적으로 연동을 시킬 수도 있지만 별도로 조정을 해서 이렇게 조임 정도도 체형에 맞출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서의 만족도는 좋았습니다. 보통 아빠들이 이제 이런 SUV 선택을 할 때는 달리기는 어느 정도 좀 내려놓고 선택을 하게 되는데 GV70 전동화 모델 선택하실 때는 달리기도 포기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휠 타이어 스펙에서도 잘 버텨주거든요. 그리고 조금처럼 이렇게 노면이 파여 있거나 공사 구간이나 이 포트홀과 이렇게 지나가 보면은 잔진동을 내연기관 대비 훨씬 더 잘 걸러준다. 거동이 좀 세련됐다? 묵직하면서도 좀 세련됐다. 이런 느낌들을 전해줍니다. 노면이 아주 안 좋은 곳인데요. 다녀보면 롤하고 피칭에 대한 대응도 괜찮은데 제가 느꼈을 때는 이 피칭에 대한 앞뒤로 움직임이나 흔들림보다는 좌우 롤링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잘 대비가 돼 있지 않나,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말씀 드려보고요. 일반적인 과속 방지턱 말고 조금 짧으면서 높이가 있는 요런 데 이렇게 탁 넘어가 보더라도 되게 매끈하고요. 지금 또 다시 넘어보니까 상대적으로 앞쪽이 조금 더 부드럽고 매끈했던 것 같아요. 뒤쪽은 약간 텅하는, 살짝 텅하는, 튀는 건 아니고요, 텅하는 느낌이 오긴 하는데요. 뭐 이렇게 낮은 과속 방지턱은 정말 매끈합니다. 네, 이상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